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후배 변리사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합격을 하신 귀한 두 분을 한번 모셔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9기 변리사 시험에 생동차로 합격한 고려대학교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 생동차로 합격을 하신 분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패스로 생동차로 합격한 포항공대 김은아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수험생활 오랜만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짠! 아무래도 합격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혹시 우리 주영이부터 합격했을 때 어땠는지. 이 합격자 발표가 난 지 한 3-4달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고 아직도? 네.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막 전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9시 딱 될 때까지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다면서 기다리다가 딱 새로 고침했는데 합격 딱 뜨는 순간 진짜 방방 뛰면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부모님이 막 더 좋아하시면서 네,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때. 그럼 주영이는 시험 딱 치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합격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 저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아, 왜냐면 딱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제가 못 쓴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시험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못 쓴 게 생각이 나니까 시험도 쉬웠는데 못 쓴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추석 끝나고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기득 준비하고 있었는데 되자마자 바로 본가로 서울 자취방에서 본가로 내려가가지고 8월은 일단 놀고 9월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발표 전날까지 놀다가 여행도 가고 그래서 발표 딱 났을 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늘 되게 극과 극 두 분을 모셨다. 2차를 어쨌든 이번에 한 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던 건데 1차 시험 끝나고 딱 2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땠었어? 객관식일 때는 뭔가 방대한 양을 넓고 얕게만 알아도 풀 수 있었다면 이 답안지를 직접 쓴다는 거는 어쨌든 그 내용을 완벽히 알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논술형 시험을 많이 안 보잖아요. 수능도 사실 객관식이고. 그래서 이 16페이지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가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1차 시험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일단 1차는 민법하고 2차 때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기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민법이랑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내용은 달라서 그냥 다른 과목이지? 네,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 인강 강의수를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지. 네, 그리고 나머지 특허랑 상표는 1차 과목에서 봤던 과목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판례랑 사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은 생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전반적인 공부 스케줄이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3, 4월에는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 들으면서 조금 기본기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5월, 6월에는 GS를 강의를 들으면서 좀 현장 감각이나 GS 쓰는 법을 배웠던 것 같고, 한 7월에는 약간 마지막 정리식으로 계속 GS 그동안 했던 GS랑 기본서 회독 기본서나 사례집 회독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영이는 실강은 한 번도 안 가고 집에서만? 네, 저는 온라인으로만 했었고 실강은 한 번도 안 해봐서 현장에서 그 메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거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현장 감각을 키우고 학교에서 진행했던 그 모의고사? 네, 맞아요. 현장 감각이 거의 모의고사 다음으로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시험지가 그렇게 생겼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시험지랑 답안지가 그렇게 책자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맨날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썼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좀 당황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저는 그 초안지를 주는지를 몰랐어요. 리본지 2장 주는 네, 거? 주는 걸 몰라서
당연히 안 지우겠거니 했는데 그 메가 모의고사에서 초안지를 줘서 그때 알았거든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목차를 잡고 갈 수 있구나 해서 그런 면에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좀 마지막에 도움이 네. 됐구나. 시간을 안 들은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메가변리사가 온라인 100%로 된다고 들어서 메가변리사로 선택을 했어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저는 21년도 4월에 퇴사를 해서 그때부터 아예 전업으로 했었는데 저는 특이하게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1차를 공부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를 미리 들어놨었고 이제 1차가 끝나고 2월 조금 남았을 때 민사소송법 기본서 회독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민사소송법 기초 GS 듣고 상표법 서술형 입문 강의를 들었고요. 3월에 그리고 4월에는 민사소송법 실전 GS랑 이제 박찬 변리사님의 특허법 그 서술형 입문 이렇게 해서 3, 4월에 입문을 끝내고 저는 5월부터는 진짜 매일매일 GS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 6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기본서 회독이랑 GS 정리 위주로 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은하는 이제 메가 패스, 올 패스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 메가 패스가 기존에는 수험계 없었던 건데 그것에 혹시 장점이 있었어? 패스로 들어서? 저는 우선 일단 장점은 당연히 제가 이론 강의는 2차 이론 강의를 신청을 안 했었는데 뭐 궁금한 거나 좀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할 때 이론 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론 강의를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단원만 딱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GS, 강의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가격이 메가패스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맘 편하게 합격하면 환급도 받고 그래서 들어야겠다. 살짝 그래서 네 메가패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제가 디자인보호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다른 분 강의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G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로 다른 분 것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합격을 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 나만의 비결. 비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암기량도 많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1475 공부법이라고 그 매일 오전 시간에 3시간은 그 하루 전에 공부한 거, 4일 전에 공부한 거, 7일 전에 공부한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일 전에 공부한 건 잘 기억이 나고 뭐 4일 전에 공부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 생각이 나게 단문이.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썼던 게 전 좋았던 것 같고 이걸 진짜 21년도 9월인가부터 22년도 6월까지 매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앉아서만 암기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공부 끝나고 밤에 집 갈 때 한 30분씩 외웠는데 나랑 똑같아. 네,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 되니까 그 플래시 카드라는 앱 그거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촘촘하게 썼던 게 저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이동할 때 갖는 특유의 암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걸어 다니면서 버스 탈 때 맞아요. 그때 암기할 것들 미리 남겨놓고 공부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저도 비슷했던 게 저는 1차부터 회사랑 병행을 했잖아요. 일단 회사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몰랐구나. 네.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딱 출근 버스에서 전날 공부했던 거를 봤어요. 거기서 암기하고 퇴근 버스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회사 퇴사하고 나서도 2차 동차 기간에도 학교 열람실에서 했는데 학교 열람실에 가는 도중에도 계속 암기 자료 보면서 외웠고 그리고 저는 보통 사례집 위주로 해독을 했는데 기본서보다는 네. 사례집으로. 저는 동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패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패드 사가지고 거기 빈 종이에다가 그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의 풀 답안의 한 20-30% 정도? 그거를 계속 쓰는 연습을 했어요. 20-30%라고 하면은 좀 목차, 키워드 이런. 네, 맞아요. 이게 전체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맞아요. 그리고 사례집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거의 100몇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풀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은 책을 다 회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담이 일단 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풀답안을 써야 된다는 그 시작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예, 일단은 목차라도 마스터하자. 좀 이런 마인드로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이 특허 상표에 있어서는 특히 사례집을 되게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둘 다. 이게 확실히 동차가 답안지 작성 틀을 잡는 데는 사례집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집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례 답안지를 쓰려면 이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럼 기본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이게 딱 잡혀지니까 그 다음에 기본서 회독을 좀 더 깊게 했던 것 같아요. 특허법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특허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특허가 사례보다는 이 기본서에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많은데 이 판례가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판례마다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데 그래서 기본서 공부하면서 이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이해가 확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특허법 준비함에 있어서 지환이 형 강의는 어땠어? 강의나 책? 나 안 들을게. 우선은 이 중요도별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판례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은? 중요도별로 A급, B급 해서 나눠주신 게 난 아예 C급은 거의 안 봤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막 어떻게 공부하나 꿀팁 같은 것들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7월에 일주일마다 시험주 루틴 똑같이 네, 해보라고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상표는 어땠어? 너무 익숙한 상표들이 많이 보이니까 표정 이런 것들이? 네, 표정.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재밌었는데 GS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논점들이 여러 군데 막 숨어 있고 사실관계를 읽어나갈 때. 못 찾으면은 여기서 논점 누락으로 점수가 깎일 것 같고. 오빠가 말한 것처럼 논점 누락이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더 판례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 판례 논점은 다 알고 가자. 그래서 그 판례집을 계속 회독을 돌렸었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그치, 했어요. 유난히 더 그렇지. 네네. 저는 그 최지한 변리사님이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문제에서 맞아. 논점이 될 만한 거를 다르게 체크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몇 개 빠뜨리는 게 있긴 했어서 저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문자 따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두 문자가 그런 데서 강력해질 수 네, 있지. 저는 누락 없이. 사실 민소법이랑 특허법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상표법은 두 문자로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약간 장단에 있는 게 키워드 위주로 하면은 좀 이해도가 이렇게 네. 좀 높이 가는 반면 누락이 있을 수가 있는 단순 누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두 문자 적절히 활용하면은 또 단순 누락을 많이 피할 수 있으니까. 상표법은 그 논점 누락을 피하기 위한 어떤 틀도 다 두 문자로 암기해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어땠어? 최지한 변리사 강의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어? 일단 판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글씨도 완전 잘 쓰셔가지고 글씨 잘 쓰지. 아, 맞아요. 얘가 그래서 그걸 막 머리에- 얼마나 반성을 하는데. 두 분 다 답변을 되게 잘 해주셔서 좋았어요. 저는 사실 메가패스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직접 면대면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답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답변도 굉장히 두 분 다 빨리 해주시고 되게 제가 좀 사소하고 이런 걸 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안 중요한 거 아는데 막 마음을 걸리고 하잖아요. 찝찝함을 네.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보면 얘는 왜 이런 거 공부하고 있지?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너였구나. 막 그런 질문이었는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도식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게 눈에 확 들어와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문제 풀이 스킬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판례집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판례집이 워낙 두꺼워서 이제 동차생분들은 보기가 힘들어서 나는 동차생분들 판례집 대용으로 쓰라고 판례 보충 자료를 따로
하거든. 거기 이제 도식화 자료랑 판례 주요 문구만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민소는 어땠어? 사실 이 동차 수험생분들은 민소가 제일 궁금할 건데. 맞아요. 저는 민소를 1차 때는 아예 안 했고 여유가 여기는 이제 없었고 찐으로 동차로 네. 처음 부딪힌 거고. 저는 2차 때 처음 민소를 시작했는데 강의만 들을 때는 아 저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책을 다시 보려니까 진짜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잊어먹고 다시 시작하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어땠어? 민소법 쉬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나온 느낌? 네, 무난했지. 아 공부한 거 다 나왔다. 음. 그런데 제가 민소법을 제가 논점을 누락한 거를 거의 시험 종료 5분 전에 오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X 치고 내가 이걸 5분 만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X 안 치고 그냥 내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민소 점수 엄청 잘 나오고 민소가 들어보니까 되게 고득점이더라고. 저 70점 나왔어요. 아, 근데 이 정도면 쉽다고 할 만하네. 70점은 인정. 그러니까 1차 끝나고부터 준비했는데 네. 이제 70점. 와. 네, 저는 이제 그 1차 준비하면서 같이 봤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제 민법 다음에 바로 민소법을 들으니까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솔직히 1차 때는 그냥 익숙해진다라는 정도로만 강의만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2차 준비하면서 저도 회독하면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소는 사례 위주로. 근데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민소가. 그래서 일단 한 번씩은 다 목차는 잡아본다라는 생각으로 다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GS 효율적으로 많이 공부 잘했다, 하고, 사례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동차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 그렇게 1차 할 때 미리 사례 강의까지 들어놓고서 이제 1차가 딱 끝났잖아. 그때 다시 민사소송법 책을 폈을 때 기억이 아예 안 나지는 않았어? 아니요, 생각보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사례까지 들어서 그런 건지. 나 아니면- 그런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딱 펼쳤는데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술술 읽혀서 아 진짜 다행이다. 근데 나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그냥 기본 이론 강의만 들었으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일발성이 강했을 것 같은데 사례 강의까지 듣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 눈을 보고 왔으면은 맞아요. 책의 흐름이 보이니까 훨씬 유용했을 것 같기는 해. 제가 사례집을 회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회독할 때는 첫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1, 3, 5, 7, 9, 2, 4, 6, 8, 10 했고 세 번째는 1, 3, 세 개씩 건너뛰고 네 번 4회독 할 때는 네 번씩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서 봤던 내용 까먹기 전에 다시 앞에 보고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이 법학 공부의 진리는 빠른 회독이라고 생각해서 찐득한 1회독보다 다다다다 2회독, 3회독, 4회독이 훨씬 나으니까. 나도 내 동차 때를 돌이켜보면 또 이제 그 기간에 굉장히 힘든 기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 슬럼프 기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혹시 슬럼프 기간이라고 할 만한 건 있었나? 근데 동차 입장에서는 진짜 5, 6월까지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사실 5월, 6월까지도 이게 내가 될까라는 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들기 마련인데 가끔씩 한 번에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할까 이런 생각? 맞아요. 합리화가 되는 순간이 네네. 그래서 그때를 일단 버텨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실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례하게 느는 게 아니라 안 느는 기간이 있다가 한번 확 뛰는 시점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느낀다는 게 너무 아찔하긴 한데 이 동차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동차 수험생들은 난 안 되겠는데 이거잖아 거의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게 6월, 7월까지 잘 버티다 보면은 분명히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일단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차 수험생 분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와 또 한 자리 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합격하신 변리사님들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짠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감사합니다.